자, 여러분, 그죠? 거기 58번, 그죠? 58번, 그죠? 9페이지에 58번 한번 보면, 건저당, 그죠? 옳지 않는 거 찾는데, 1번 경우 끊고, 뭐 끊고? 경우 최고액을 초과했다. 최고액을 초과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몇 부류? 두 부류, 그지? 채무자 겸 설정자, 그게 핵심이지. 채무자 겸 설정자는 무슨 무? 전액 변제 하니까 5. 채무자가 아니면은 뭐 최고액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서 1번은 초과했는데 채무자 겸 설정자 거기 줄치고 어느 게 전액 변제 5. 그 다음 무슨 보정이니? 물상 보정이니 됐습니까? 건저당의 비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건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물상보증이 자 줄칩니다. 다른 원인으로 무슨 원인으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항상 지문 안에 힌트를 주죠. 무슨 원인으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하는 거지. 자기가 인수한 것만 책임진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갑니다. 경우 끊고. 자, 여러분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신청시. 결산기. 그지? 결산기.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은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지? 근데 거기 후순위권자가 했는데 거기 뭐? 선순위 하면 다른 사람이지. 일단 신청은 누가 하고? 후순위. 그러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른 사람은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맞죠? 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였죠. 우리 건저당 하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거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죠. 그럼 결산기 전이라도 나 이제 너하고 뭐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하거나 외상하기 싫어 하면은 더 이상 채권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대금 변제하고서 앞으로 이제 채권 발생 안 하니까 거래 안 하거나 외상 안 하면 거지.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액을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뭐 되기 이전이라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금액 정액하는 것 빼고 금액 뭐 하는 것 빼고 정액하는 것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꾸면 바꾼 후의 것만 담보된다. 됐으면 꼭 기억합니다.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인 채권만이 건저당에서 뭐 된다? 담보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59번 갑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1번은 여러분 여러분 약관은 사업자가 제시하는데 그죠? 약관에서 잘 내는 게 설명 의무인데 중요 사항의 무슨 의무? 설명 의무인데 그러면 이 설명 의무를 뭐 했다? 위반했다.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고객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럼 이 설명 의무가 뭐 하는 거? 설명 의무가 뭐 면제되는 거 4개 꼭 기억해야 되죠. 어느 거? 됐습니까? 무슨 분이? 충분히. 당연히 1. 무슨 2? 당연히. 2. 충분히. 3. 충분히. 4. 현저히. 여기서 잘 내는 거 요거 잘 낸다. 됐습니까? 무슨 무슨 이? 당연히 되라.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당연히 법률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어디에? 약관에 또 규정해 놨다. 이걸 요거를 무슨적 규정? 중복적 규정, 중첩적 규정, 부연적 규정, 강조적 규정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요거는 약관에 어디에?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디에 규정이 있으니까? 법률에. 근데 약관에 또 한 번 해놨거든. 그걸 강조 강조, 중복, 부연, 중첩적. 이건 설명 의무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사항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설명 의무 면제. 그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관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다. 무효 조항만 무효. 그래서 원칙. 유효 부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예외.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예외 전부 무효. 그래서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럼 1번은 여러분 법령 나오면 요거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관에 아무리 중요 사항일지라도 사업자는 설명하여야 하고 OX, X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어쨌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중요 사항일지라도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을 정하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예금했더니 은행에서는 그 절대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면 그 사람한테 돈 못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걸 약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뭐를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은 상태의 예금계약이 체결 때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설명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는 사업자는 설명 의무가 뭐 된다? 면제. 그 다음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을 위헌으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유효조항은 그대로 유효.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아니 된다. 요거 맨 끝에 거 줄친다. 어떻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다시 금방 뭐랬노?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해석. 꼭 기억한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이 사람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획일적 그게 중요한 단어다. 그 다음 틀린 것. 근데 여러분 일단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철회권을 유보하면 도달해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번은 철회권을 유보했다 하더라도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잘 나오냐 하면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게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사 표시했다 됐습니까? 마음대로 철회 변경할 수 없다. 근데 미리 유보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그게 중요하다. 미리 유보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이것도 철회권을 유보했다.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주어권고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이걸 승낙적격이란다. 그 기간 안에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 기간 안에 승낙 못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한다? 청약의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청약입니까? 교차 청약이지.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지? 경우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어떻게 한다? 성립. 양청약이 도달한 때 다른 말로 무슨 모두 다른 말로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자, 4번 갑니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핵심 단어입니다. 확정적 의사표시. 왜? 무슨 K? OK 하면 바로 계약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성립은 원칙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 승낙의 유무에서 좌우된다. 맞죠? 그 다음 청약에 대한 승낙은 주어 끊고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뭐죠?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 했지만 발송했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는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언제 계약 성립한다? 발송한 때에 유효하게 어떻게 한다? 성립.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61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12월 말로 정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였다. 근데 을은 승낙을 12월 23일 해답을 우송하였는데 평소 같으면 28일이면 무슨 분이 충분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슨 분이 충분히 도달될 것이나 다음 연도 1월 3일에 갑에게 해답이 배달됐다. 자, 그럼 좋다. 승낙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연착되었다.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근데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법률상 연착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보고 발신한 때 언제? 12월 23일. 발송한 때 언제? 12월 23일에 계약이 뭐나?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럼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연착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보고 언제? 발신한 때 언제? 12월 23일.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62번 갑니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무슨 배상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게.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무슨적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실례익. 자, 그럼 좋다.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오늘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아까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그렇지.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청구하는 사람 요건은 항상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거 무슨 이익? 실례익. 무슨 이익? 실례익. 그지? 그래서 요거 잘 논다. 깨끗. 요 풀어라. 과실 없이 모르고 과실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실례익. 그럼 여기는 요건 무슨 것? 깨끗인데 몇 개? 빨리 두 개. 선의 및 뭐? 무과실. 상대방도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규칙 사유. 규칙 사유는 몇 개? 두 개. 규칙 사유도 두 개. 알았거나 하나요. 오늘 많이 했잖아요. 뭐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 과실. 여기도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실례익. 그럼 요 실례익은 만약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익을 이행이익이라는데 실례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무슨 이익 범위 안에서? 이익 범위 안에서 실례익 손해배상 청구. 그럼 요거는 뭘 가용되냐면은 을이 집이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말이에요. 뭐 체결하기 전부터. 계약.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유효 무효. 무효지. 무슨적 불능? 원시적. 근데 여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실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535조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뭐 거의 대부분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거 실례이익이다. 자, 근데 민법은 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다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총 535조 딱 한 개. 그 다음에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상대방은 무슨 것? 빨리 깨끗 선임과 동시에 뭐? 무과실하고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를 입어야? 손해. 근데 의무자는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몇 개? 두 개. 하나요 하면 두 개나 나와야 된다. 오늘 계속 나오잖아 이게. 뭐하여?
하나여 하면 몇 개일 때 하나여? 2개.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근데 그냥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책임진다 하면 OX, X. 그러면 요 맞게 고쳐 한 개만 해도 맞게 하나. 하나여는 빼면 맞지. 맞죠? 한 개일 때도 되게 하려면 뭐만 빼면 되노? 하나여 빼면 돼. 하나여 할 때는 항상 몇 개가 나와야지? 2개 모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신뢰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5번 또 중요하죠. 이거는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불능.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불능이고 5번 짱 중요. 유상에서 어디에서?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은 535조 적용하지 않고 535조가 그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535조 적용하지 않고 574조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규정 적용한다. 574조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럼 62번 요 계약체결사의 과실 신뢰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한 신뢰이익 요 63번 계약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파기에 관해서 요것도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신뢰이익. 무슨 행위로? 불법행. 그럼 1번 어느 일방의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 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끊고 자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비추어 볼 때 끊고 계약 자유를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슨 행위? 불법행위. 왜 채무불이행하면 안 되노?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난 이후에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 자, 그 다음 아까 동그라미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되겠습니까? 예. 요거 알고 있죠? 내용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야 너한테 프로젝트 발주할 테니까 100억 프로젝트 발주해 너 장비도 구입하고 사람도 인력도 마련해 믿고 쭉 장비도 구입하고 딱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는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병하고 계약 체결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말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말로 인한. 그래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치? 그럼 이제 전부 다 이 판례다. 이 전부 다 제가 만든 게 판례인데 그럼 2번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구성하는 경우 그런 불법행위 손해는 일방은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간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는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무슨 손해? 신뢰손해. 신뢰손은 예컨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그런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을 지출하지 아니할 비용 상당히 손해되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요거 잘 냅니다. 계약 체결의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전의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체결이 자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이러한 손해배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든지 견적서 제안서 작성하세요 하면 한번 내세요 이렇게 하면 냈다가도 계약 체결을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는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계약교섭의 파기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 침해. 이것도 가끔씩 잘 나옵니다. 무슨적 법익 침해?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 출치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이걸 위자료라는 말씀입니다. 무슨적 고통에 대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무슨 자료는? 위자료는 무슨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신뢰 손해라고 할 수 없지만 곧 출침이다. 상대방이 무슨 정요구, 야 내가 너한테 꼭 맡길 테니까 너가 장비도 구입하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장비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버렸다. 요거에 따라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인가한 거는 신뢰 손해에 해당하고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64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이룰 후에 잔금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기를 경과하였다. 어디에도 줄 치면 제일 좋겠노? 줄을 한 개 친다면 어디 치면 제일 좋겠노? 그렇지.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다 하면은 말은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잔금일 주기 전까지 중도금 안 준 것에 대한 지연 이자는 계산되지만 잔금일 이후부터는 계산되지 않는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그럼 거기서 줄쳐야 될 것은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했다. 그게 가장 핵심이지. 무슨 이행? 동시행. 옳은 것. 후에 갑과 을은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 와, 동시행관계에 있으니까 이후에 서로가 양쪽 다 이행 안하고 버티고 있어도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고 위반 아니고 그 뭐 해제권 아직까지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 2번 갑은 매도인입니다. 중도금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아까 출친 거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했고 지금 계속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윗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지 무슨 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만,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만 언제까지 계산? 잔금일까지. 그 다음 을은 매수인입니다. 을은 갑이 A 토지 소유권 이전 필요한 서류를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과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무슨 거절할 수 있다. 그치? 무슨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3번 정답. 동시행. 느낌 왔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을이 중도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 하므로 을이 갑의 중도금 및 지연 손해배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시 본문 아까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할 때까지 잔금 날짜가 지났고 잔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가 언제까지 계산되지만 잔금일까지 그거 안 준 거 계속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할 때까지? 등기서류. 그 다음 5번 을은 갑에 대한 동시행 항목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아까 했죠. 잔금일 이전까지의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는 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 65번 갑니다. 동시행. 옳지 않는 거 찾습니다. 1번 핵심 단어 찾아. 아까처럼 그 위에 64번 정가는 잔금기를 경과했다 것처럼 1번 잔금 지급기일이 했다면 도래했다면 위에 64번 얘나 65번 1번이나 똑같다 이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했다면 도래했다면 거기부터 무슨 이행 동시행. 매수인의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중도금 지급 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행. 그게 핵심이다. 1번도 맞고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훅 끊고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됐다면 매도인의 이전 의무뿐만 아니라 가압류 말소 매수인 대금 지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것? 깨끗. 그치. 그 다음에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받을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적법한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상한 이행 판결. 자, 동시행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이행 주장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하고 있으면 뭐 상한 이행 판결을 뭐 하여야 하고, 위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매도인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맞죠? 예. 이게 오리지널이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전세권에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주택은 상가는 뭐 특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는 무슨 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전세권에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주택 상가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특례.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1월 20일 이전하고 2월 20일에 한 달 후에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하였는데 됐습니까? 근데 을이 자 나중에 돈 받기로 했는데 돈 받는 게 무슨 투명? 불투명. 그걸 뭐라냐면 부도가 발생하여 을이 대금을 지급할 것이 여부가 뭐하게 되었다면 불투명하게 되었다면 갑은 직업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이전 의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으며 맞죠? 예. 갑은 이럴 때 자 중요한 건 갑은 표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이렇게 했죠. 저번에 얘기했죠. 소송에서만 소송 법원 절차에서는 주장해야 되지만 동시행을 그냥 이런 요건에서 물을 때는 이런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슨이 당연히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심지어는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부담한다. OX, X.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4번은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뭐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짱짱짱. 5번 무효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 다음 66번 갑니다.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자동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 그러나 을이 이행기일에 수령을 하지 않고 수령을 지체하던 중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재.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손해를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 채권자. 다시 손해를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 채권자. 그러면 매도인 채무자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래서 갑은 면하고 을은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몇 번? 2번.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만약 위험부담 되면은 또 지금은 안 나왔지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해지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OX, X. 위험부담 되면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요거는 지금 무슨 자주의다? 채권자주의. 그치? 그 다음 67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됐다. 이것도 역시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 그지? 무슨 부담? 위험부담. 어디 건너? 후!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됐다. 그럼 양쪽 다 잘못이 없다. 채무자주의.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수령지체 중에 이렇게 됐다. 뭐? 채권자주의. 그치? 1번은 뭐?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양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양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없다 소멸.
그 다음 을의 과실로 하면 채권자주의. 을의 과실로 하면 뭐? 채권자주의. 그럼 매도인은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역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4번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이런 채권자주의가 되면은 매도인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인데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뭐 운송비용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략된 거 있으면 그는 뭐 한다? 반환한다. 매매대금 전부 받는 대신에 다시 뭐 채권자주의가 돼가지고 매매대금 전부 받는 대신에 매도인이 뭐 본 게 있다? 이익 본 게 운송비 전략, 보험금 전략 이런 거는 뭐 한다? 반환한다 하는 거.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68번 갑니다. 금전 소비대차에 기하여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에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노? 병이 중요하지. 병이 수익의사 표시했다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 그지? 그럼 또 병은 자 계약 고기 들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병은 해제 취소 원상회복 OX X. 병은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치? 자 갑니다. 1번 병이 하였고 다음에 주어 항상 무시하면 안 된다. 누구?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끊고.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지금 그거는 또 중요한 게 요게 뭐 수익의사 했든 안 했든 요게 무효다. 뭐다? 무효다. 그 무효는 누구한테도 미친다. 병에게도 그대로 뭐한다? 미친다. 뭐 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알았든 몰랐든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어떻게 무효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누구는 을은 그러면 누구에게? 병에게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가? 을이. 몰랐다면 을은 병에게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조건 무효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 병에게. 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1번 중요한 지문. 2번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병이 수익의사 표시한 후라 하더라도 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을은 병에 대해서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 을은 갑이 안 주면은 다시 뭐가 안 주면은 갑이 안 주면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일? 동시에. 그래서 2번 정답. 3번 갑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자 을이 병에게 안 주면 병은 주어 병은 주어 해제 있다 없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지. 4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자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학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병이 학답 안 하면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그렇지?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자 5번 을이 병에 대한 단제금 지급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뭐하면? 해지하면 병은 하여야 한다. OX X 주어. 병은 절대로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 없다. 만약에 돌려줘야 되는 무효 취소돼 가지고 돌려줘야 되면 누가 돌려준다? 빨리 갑이.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9번 69번이나 68번이나 똑같아. 이게 문제는 같다 다르다? 같다. 봐봐라. 금전소비는 병의 1억 원, 위에는 얼마인데? 2억 원, 밑에는 1억 원. 지급하고 갑은 자기의 1억을 매수하는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매된 걸 병이 지급하여 윤화했다. 옳은 것. 그치?
근데 문제 보면은 다르대, 안에. 1번 간다. 병이 수익어섭 유지했다면 끊고 누구? 주어 을이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그래 고출처야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알아도 을은 병에게 1억 원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어디 보고 있어? 알았다 하더라도 병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갑병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주어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1번 맞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은 뭐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노? 갑병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고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는. 갑병을 무슨 관계라는 말 쓰노? 대가관계. 그치? 2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지 않더라도 병이 수익어섭병 을은 여전히 을은 무슨 이행? 동시행. 병에게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아까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치? 해제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상당량을 채권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해답이 없으면 아까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치? 5번. 을이 병에 대한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 OX, X, 갑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 다음 70번 해제 행사할 수 있는. 자, 고기 들고 해제권자 대봐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자 4개. 계약당사자. 다시 계약당사자라 해제권이 있다. 다시 고기 들고 4개 금방 해봐라 빨리.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같은 말이지 그게 4개. 그 다음에 이제 통통통 건전항 할 때 있잖아요. 통으로 입맞는 거. 계약, 양도, 계약인수. 앞에 계약자가 붙어야 된다. 채권, 양도, 채무인수는 해제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6개 되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통통, 계약, 양수인, 계약인수인 6개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상가는 특별법 오리지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지. 주택에서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 종전의 소유자의 모든 지위를 마음으로 승계. 그래서 계약당사 지위도 이전받았기 때문에 주택상가에서 목적물의 양수인은 무슨 건이 있다? 해제권이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되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주택상가에서 양수인. 끝. 바로 답 3번. 핵심 단어. 주택의 양수인. 앞에 대항력 있든 없든 그 함정이다. 사족이고 뭐의 양수인? 주택의 양수인. 나머지는 해제권 없다. 금방 아까 읊은 거 외에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딱 그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71번 갑니다.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럼 4개는 즉시 발생하겠네. 그지?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런 말이지. 1번 해석해라. 그렇지. 약정해지. 저번에 문제 풀었잖아요. 아니까 알잖아. 자꾸 해보니까. 그냥 약정해제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쓴다. 나눠서 해제권을 발생하기 위한 약정사유가 무슨 해제? 약정해제. 2번 약정해제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약정해제는 뭐만 있노? 이자만 있다. 우리 저번에 세개할 때 있죠. 최고 없이 이자 있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약정해제. 그지? 그 다음 2번 특정물 멸실이다. 한 개만 있는 물건 멸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을 요렇게도 또 표현한다. 이행불능은 당연히 뭐 3개니까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정경이 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럼 요거 나오는데 요 정경이 지체는 최고는 필요 없어도 넉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치? 그럼 불완전 이행인데 추한은 보충을 이야기한다. 보충이 불가능하면 이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5번은 뭐고? 그렇지. 동시행이지. 지금 양쪽 다 버티고 있다.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은 아예 무슨 반도 아니고 윗반도 아니고 아예 해제권 자체도 발생하지 해제 사유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건 무슨 이행 상태에 있네 지금? 동시행. 그렇지. 그렇게 한다. 예? 그 다음 72번 갑니다. 계약의 해제가 하는 설명으로 오는 거다. 1번 맞다. 1번 해설해라. 3개. 몇 개? 3개. 미리 거절 이런 말로 하면 미리 이행하지 않은 표시하면 빨리 머릿속에 몇 개? 3개.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지. 그지?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1번. 핵심 단어는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한 경우 그게 핵심이지. 항상 문장 안에 핵심 단어나 안 가면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슨 착수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지 후에는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 못한다. 그 다음 계약 성질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무슨 행위 지체? 정경이 지체. 이렇게 또 표현한다. 정경이 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근데 최고 후에 하면 OX? X. 그럼 해제한 자도 원상회복 받으면서 손해배상 없다가 아니고 뭐 양립주의. 무슨 게? 원상회복과 함께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주고 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특히 이제 법정해제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이 길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지. 그지? 그 다음 73번 갑니다. 해제. 당사 일방이 이행을 지체한 때 끊고 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끊고 해제할 수 있는 방. 호가에 아무 말이 없네. 잘못 없네. 최고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짧은 경우도 최고로서는 효력은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고해야 되는 경우는 최고는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 조건인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무슨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상당 기간. 그치?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불이행 줄치고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한 개만 손해배상만.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다른 말로 종된 채무불이행 몇 개만? 한 개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고 해제 없고 주된 급보무 위반 주된 채무불이행은 두 개 해제와 무슨 개 함께 손해배상. 그게 포인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매매계약이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 진여의 경우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위하여 지급을 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제목 붙이면 뭐고? 실권 약관. 무슨 약관? 실권. 자 중도금 날짜 넘기면 해제하는 거로 중도금 날짜 넘겼다 바로 자동해제.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 그럼 중도금은 중도금 실권 약관 중도금 날짜 넘겼다 바로 자동해제. 근데 잔금 넘겨버리면 해제한 거로 한다. 의사표시 없이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해도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와 동시행. 그럼 이행지체 빠뜨린 방법은 일방이 무슨 먼저 이행 제공. 무슨 제공?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행 제공했는데도 즉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도 매수인이 무슨 금을 안 주면은 잔금을 안 주면 비로소 무슨 표시 없이 의사 표시 없이 자동 해제. 그래서 요거 그러면 어쨌든 잔금 기일에 일방이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하여야 무슨 해제? 자동해제.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매도인의 그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거 물권료입니까? 채권료입니까? 채권료지. 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무슨 유? 채권료니까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요 압류한 채권도 뭐? 무효.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유니까 그렇다? 채권유. 무슨 유? 채권유. 뭐를 압류한 자? 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빨리. 채권유지. 물건을 압류했다 하면 뭐? 물권유지.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갑이 을에게 물건 팔고 매도인인데, 그럼 요 돈을 받은 대금 채권을 누가 병이 압류했단 말이지. 돈 1억 받을 매매 대금 채권을 누가 압류? 병이. 또 갑한테 돈 받을 채권자 병이 압류했단 말이지.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뭐 돼 붙다? 해제가 되면 매매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요 채권을 압류한 요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런 말이지. 무슨 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채권. 이 압류한 채권자에게 해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 이미 벌써 무효가 됐어. 그래서 줄 수 없어요.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쌍무계약에서 당사 일방은 상대방 채무 이행하지 않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러면 이거 명백히 표시하면 요거는 3개 몇 개? 3개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까지 맞는데 그까지 맞는데 근데 이는 다시 그 명백히 표시한 거를 적법하게 처리해. 그러면 이제 명백히 표시한 게 없었던 거로 되니까 오리지널로 돌아간다. 무슨 진할로? 오리지널. 그럼 명백히 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 것처럼 그냥 일반 상태로 돌아가면 뭐 위에? 최고 위에. 처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처리하면은 다시 이제 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오리지널 하면 뭐 위에? 최고 위에. 요렇게 된다. 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해갖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70번 이런 거지 뭐. 70번 딱 외워놓는 거. 70번 나와도 또 못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처럼 70번 외우는 거 이런 거 딱 나오는 거 딱 아무 생각 없이 탁탁탁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오늘.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74번 갑니다. 틀린 거. 당사자 일방 상방이 수인인 경우, 뭐인 경우? 수인 경우. 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전원으로부터 전원해야 하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럼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일 때 해제할 때는 모두 해야 된다. 모두 하는데 동시에 할 필요 없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무슨 두? 모두 했을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최고해야 되는 경우는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상당하다 보는 짧은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주택 소유권을 지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주택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춘 이유. 자, 대항요건을 갖췄습니다. 물권유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유지. 무슨 유? 물권유는 그대로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해도 매도인에게 복귀해도 여전히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갖춘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소유권을 찾아간 누구에게도 매도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권이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채권을 양수한 자. 뭐를 양수한 자? 채권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주어 채권유는 무슨 유자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뭐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물권유 같으면 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국어 자꾸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5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자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그럼 자기가 해제해놓고 그러면 해제하면 이제 유효 무효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해놓고 다시 또 뭐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걸 뭐라노? 사이코라 지금 뭐 해놓고 해제해놓고 다시 이걸 뭐라 하냐 법에서는 뭐냐면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그걸 다른 말로 금반원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행을 청구하면은 뭐 위반해가지고 자 그럼 좋다 여기 감 어리인데 어리 위반해가지고 어리 위반해갖고 해제했단 말이지. 갑이 해제했다. 갑이 해제해놓고 다시 이행 청구하면은 위반해갖고 해제된 자도 야 해제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행할 수가 없어. 라고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의 효과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다시 그럼 이제 요거를 5번을 말로 표현하면 아까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금반원의 원칙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다시 위반한 자도 해제 효과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75번 갑니다. 갑과 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입되어 있는 갑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인 바 을은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행기전에 명도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무슨 기전에? 이행기전에 명도하여 사용. 자 갑은 그럼 가처분 등기가 말소하여 이전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 무슨 것? 깨끗. 매도인은 깨끗한 소유권 이전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5.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갑 소유인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OX, X. 간단하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무슨 불능 아니다? 와, 원인만 없애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 근데, 현재의 불투명. 무슨 저희, 현재의 불투명 하면 을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현재의 불투명 다른 말로 무슨 악화? 채무악화. 갑이 채무악화 이렇게 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갑이 을에게 이행기의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경우 을은 채권 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채권 후에도 뭐한 후에도 채권 후에도 후에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핵심 단어 뭐한 경우? 지체한 경우.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 뭐 후에? 최고 후.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이전에 지체한 경우 을은 선택적으로 해지하거나 갑이 계속 이행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거나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나는 끝까지 나 이거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계속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76번. 여러분 매매는 오리지널은 어떤 게 매매고? 약정인데 매매는 계약이고 그죠? 이제 이행은 제일 좋은 게 박치기. 그걸 현실 매매를 한다. 뭐 주고? 재산권 이전하고 돈 주고. 무슨 치기? 박치기.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 무슨 치기? 박치기. 그걸 일명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물건 나중에, 돈도 나중에. 그렇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동시행. 1번. 당사 일방의 의무가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한다? 추정이다. 본다가 아니고 뭐? 추정. 조심한다. 무슨 정? 추정. 그래서 1번 X. 2번 목적물 인도와, 자, 그럼 원칙적으로 돈은 어디서 주노? 돈 대금 지급 장소. 원칙 지참 채무. 매도인의 주소지. 지참 채무 가지고 가서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근데 예외. 동그라미 인도와 동시에, 다시 뭐? 인도와 동시에, 다시 뭐? 인도와 동시에 무슨 장소? 인도 장소.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인도와 동시에 무슨 장소? 인도 장소. 목적물이 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다. 주기로 한 장소. 그래서 2번도 X.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어도, 자, 전부 지급 완납 무슨 납? 완납 무슨 납? 완납. 과실 누가 수취한다? 차임 과실 전부 다 누가 수취? 그 다음부터 매수인. 4번 취소. 이자 없다. 취소에서는 이자라는 말 절대로 없다. 해제에서는 이자라는 말이 있어도 취소에서는 뭐 없다? 이자 없다. 핵심 단어 취소된 경우 이자를 붙여서 하면 OX? X. 그 다음 5번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 말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그럼 매도인은 그걸 뭐 해라? 공탁해라 하거나, 안 그러면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 다시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 매수인은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없다. 자, 77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잠깐 쉬었다 갑니다.